실전 모델링 12번째 봅슬레이 썰매 모델링입니다. 전체적인 작업 순서는 스컬프트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형상을 완성을 하고요. 모델 영역에서 하단부에 있는 블레이드 부분을 완성을 합니다. 데카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첨부를 하고요. 끝으로 렌더 환경에서 재질을 적용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뉴 디자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상 모델링을 참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캔버스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어태치 캔버스. 먼저 라이트 면을 기준으로 우측 면을 열게 합니다. 자, 이때 이미지의 크기는 15배로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인서트 어태치 캔버스. 바닥면에 평면도를 불러오고요. 이미지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15배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미지가 우측면도는 왼쪽을 향하고 있지만 평면에서는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호리젠탈 플립을 눌러서 이렇게 반전시키면 되겠습니다. OK를 눌러줍니다. 이제 스컬프트를 이용한 곡면 디자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트 상단에 있는 크레이트 폼을 눌러서 기본 작업 영역을 스컬프트로 변형합니다. 기본 틀은 크레이트에 있는 박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면은 바닥면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요. 원점에 한 점, 두 번째 점은 임의의 한 점을 클릭합니다. 박스의 가로 길이는 60, 높이 60, 가로 길이 60, 세로 길이 60, 높이 40으로 하겠습니다. 이 박스를 구성하고 있는 면의 수는 가로 방향 2개, 세로 방향 3개, 높이는 2개로 설정을 하고요. OK를 눌러줍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뷰 큐브를 이용해서 기준 뷰를 탑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형상은 가운데 있는 이 축을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이 서로 대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대칭 설정을 통해서 한쪽 면만 수정을 하면 반대편도 같이 연동을 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작업하기에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 시메트릭에서 미러 인터널. 기준면 2개를 클릭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대칭축이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칭축을 만들게 되면 한쪽 형상을 이렇게 변형을 하게 되면 반대편도 같이 변형이 됩니다. 자, 기존 뷰는 라이트로 변경을 하고요. 무브를 이용해서 이 객체를 앞쪽을 기준으로 이미지에 맞춰서 이동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걸침 선택을 이용해서 뒷부분은 이렇게 딜트 키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모디파이에 있는 에디트 폼을 눌러주고요. 셀렉션 필터는 엣지로 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를 기본으로 설정하게 되면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도 선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뒤쪽에 있는 이미지를 참조해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잡을 때는 한 번에 잡는 것보다는 한쪽 면을 먼저 위치를 잡아준 다음 다시 한번 위치를 잡아주는 방법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도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자, 에디트 폼을 이용해서 제일 끝부분에 있는 선을 이렇게 포함 선택을 하거나 혹은 선분을 더블 클릭해서 루프로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Alt 키를 누른 채로 방향 키를 이용해서 면을 여유 있게 추가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만들어 줍니다. 자, 만들어진 윤곽은 다시 한번 참조 이미지를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뷰는 탑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선수들이 탑승할 수 있는 이 위쪽 공간은 면을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칭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부분만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반대편도 같이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에디트 폼을 눌러주고요. 셀렉션 필터는 버텍스를 눌러줍니다. 자, 이 버텍스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미세 조정해 줍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필썰매의 앞쪽과 뒤쪽에 있는 이 범퍼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범퍼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생성에 필요한 엣지를 먼저 추가를 하고 그 면을 돌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디트 폼의 유형은 all로 변경을 해주고요. 기준이 되는 선분을 선택해 줍니다. 모디파이에서 엣지를 추가할 수 있는 인서트 엣지, 방향키를 이용해서 범퍼의 위치를 맞춰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반대편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뒤쪽 범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범퍼가 여기 위치하고 있지요. 그러면 인서트 엣지 이용해서 수직선을 기준으로 먼저 위치를 하나 잡아주고요. 다시 한번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기준이 되는 엣지를 선택을 하고 인서트 엣지 이용해서 다시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인서트 엣지를 더 추가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뷰는 탑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에디트 폼, 셀렉션 필터는 버텍스로 바꿔주고요. 자, 3조 이미지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형상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캔버스를 잠깐 꺼보면 대략적인 형상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디파이에 있는 티큰을 이용해서 두께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티큰 타입은 소프트로 변경을 해주고 티크니스 두께는 마이너스 3 내부 방향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폼을 이용해서 셀렉션 필터는 all로 변경을 해주고요. 기준 뷰는 라이트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캔버스 항목은 다시 활성화해 주고요. 에디트 폼 all입니다. 자, 범퍼에 해당되는 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화면을 돌려주겠습니다. 자, Alt 키를 이용해서 면을 복사하면서 이렇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의 세부 위치를 잡아줍니다. 모서리 선택을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서 두께를 좀 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뒷범퍼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기준뷰를 선택을 해주고요. Alt 키를 이용해서 면을 추가하면서 복사해 줍니다. 기즈모를 이용해서 미세 조정하겠습니다.
캔버스를 오프해서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썰매의 내부면을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캔버스는 다시 활성화해 주고요. 라이트 뷰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라이트 뷰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엣지가 있으면 바로 작업을 해도 되지만 지금 이 면은 좀 긴 편이라서 엣지로 좀 나눌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 인서트 엣지 선을 기준으로 하나 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해당되는 면을 선택을 하고 Alt키를 누른 채로 면을 추가하면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다시 한번 미세 조정하겠습니다. 자, 위쪽도 인서트 엣지 이용해서 하나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 같은 경우는 바깥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볼륨감을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피니시 폼을 눌러서 스컬프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모델 영역에서 하부에 있는 블레이드 부분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에서 서클에서 센터 다이아메터 서클 눌러주고요. 작성면은 YZ면을 선택해 줍니다. 스케치 팔레트에 있는 슬라이스를 체크해서 단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점을 잡아주고 크기는 지름 7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치에 있는 스케치 디멘전 이용해서 원점에서의 수평거리 70, 원점에서의 수직 높이 20을 입력을 하고요. 스탑 스케치로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크레이트에 있는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방금 작성한 스케치 1을 돌출하는데, 자, 이때 디스턴스는 45를 입력을 하고요. 세메트릭을 이용해서 반대편도 같이 동일하게 돌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은 New Body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디 1번과 바디 2번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작성한 원통용을 기준으로 작업평면을 만들기 위해서 컨스트럭처에 있는 HX 스루 실린더를 눌러주고 원통용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원통용의 중심선이 표현됩니다. 자, 다음은 컨스트럭처에서 플랜 앤 어롱을 눌러주고요. 방금 생성한 중심선을 클릭. 작업 평면을 수평으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의 스케치를 완성하기 위해서 컨스트럭처에서 옵셋 플랜, 방금 작성한 평면을 기준으로 아래 방향으로 3.5만큼 떨어진 곳에 작업 평면을 추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컨스트럭처에서 사용하지 않는 작업 플랜은 오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라인, 방금 작성한 작업 플랜을 선택해 줍니다. 원기둥의 끝 모서리를 기준으로 스케치를 대략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스케치에 스케치 디멘전을 이용해서 크기를 입력해 줍니다. 바디를 꺼보면 이렇게 스케치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스탑 스케치를 눌러서 작업을 종료하고요. 크레이트에 있는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아래 방향으로 3mm만큼 U바디를 이용해서 돌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솔리드는 크레이트에 있는 미러 이용해서 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타입은 바디로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미러 플랜은 끝면을 기준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모디파이에 있는 컴바인을 이용해서 두 객체는 조인으로 합쳐주겠습니다. 본체와 원기둥 부분과 하단입니다.
자, 다음은 이면과 이면 정 가운데 작업 평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컨스트럭처에 있는 미드 플랜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 기준면과 두 번째 기준면을 선택을 하면 두 면 사이에 작업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크레이트 스케치로 작업 평면을 활성화해주고 슬라이스를 눌러서 단면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라인을 이용해서 작업 평면을 만들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대략적인 형상을 먼저 만들어주고요. 스케치에 있는 스케치 디멘전을 이용해서 크기를 입력해 줍니다. 자, 스케치가 완성이 되면 스톱 스케치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스케치는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돌출합니다. 자, 이때 디렉션은 시메트릭으로, 거리 값은 3mm로 하고요. 오퍼레이션은 U바디로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에 있는 바디 항목을 확장을 해서 해당되는 부품을 확인해 봅니다. 자, 해당되는 부품, 방금 작성한 모델을 선택을 해주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주면 제자리 복사가 됩니다. 자, 방향은 앞쪽으로 제시해 주고요. 거리 값은 24mm를 입력해 줍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제자리 복사, 이번에는 뒤편으로 마이너스 24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모디파이에 있는 컴바인을 이용해서 아래쪽 하단에 있는 객체들은 조인을 이용해서 전부 다 합쳐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아래쪽에 있는 스케이트 날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크레이트 스케치. 자, 날이 들어가는 면, 안쪽 면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주고요. 슬라이스를 체크해서 단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형상은 렉탱글에 투포인트 렉탱글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임의의 두 점을 찍어서 대략적인 형상을 만들고요. 스케치 디멘전을 이용해서 크기를 입력합니다.
프로젝트에 있는 인서트 이용해서 원기둥의 단면을 추출해 주고요. 치수의 중심에서부터 수평선까지의 거리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케치는 익스트루드, 앞쪽으로 1.6mm만큼, 오퍼레이션은 U바디로 OK를 눌러줍니다. 모디파이는 필렛을 이용해서 양쪽 하단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고요. 반지름값 10만큼 목깎이를 해줍니다. 브라우저에 있는 바디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형상을 확인해 주고요. 크레이트 미러 이용해서 대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부에 있는 날과 러너 부분을 수직면을 기준으로 대칭해 줍니다. 모디파이는 컴바인을 이용해서 하부에 있는 모델링 부분을 전부 다 결합해 줍니다. 그런 다음 모델링을 브라우저에서 선택, 컨트롤 C, 컨트롤 V, 제자리 복사를 한 다음 뒤쪽으로 마이너스 130만큼 이동시켜 줍니다. 자, 그런 다음 범버 부분에 다른 재질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서로,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서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스트럭처 옵셋 플랜. 자, 먼저 컨스트럭처 옵셋 플랜. 자, 작업 평면은 바닥면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요. 위쪽으로 50만큼 떨어진 곳에 작업 평면을 만들어 줍니다. 스케치, 크레이트 스케치. 방금 작성한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해주고요. 스케치에 있는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곡선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톱 스케치로 빠져나와 주시고요. 모디파이, 스플릿 바디. 자, 바디를 먼저 선택을 한 후에 작업 평면은 방금 작성한 스플라인을 선택해 줍니다. 네, 그러면 바디가 분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방금 작업한 걸 왼쪽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크레이트 미러 하겠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형상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작업 행위 자체를 대칭하는 거기 때문에 패턴 타입은 피처로 바꿔주시고요. 하부에 있는 타임라인에서 스플릿 바디 했던 이 행위 자체를 선택해 줍니다. 작업 평면은 수직면을 선택을 해주면 반대편도 동일하게 스플릿 바디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뒷범퍼를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사용했던 플랜은 다시 한번 전구를 켜주고요. 스케치, 스플라인.
가이드선을 그려줍니다. 모디파이 스플릿 바디 객체를 분리합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에 있는 미러 패턴 타입은 피처고요. 타임라인에서 작업 행위 자체를 선택을 하고 수직면을 기준으로 반대편도 대칭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인서트 데카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을 선택해 주고요. 셀렉트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참조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미지를 부착합니다. 그럼 이제 5장 렌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재질과 배경, 환경 요소, 특수 효과 등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유형과 재미난 이미지들을 추출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